엑셀러 TV를 구독하거나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는 방법은 엑셀러 TV 채널에서 가입 버튼을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엔터 또는 제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반갑습니다. 엑셀러 권현욱입니다. 최근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는 생성형 AI가 있습니다. 중국의 한 인공지능 연구기업에서 만든 딥시크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딥시크가 과연 어떤 것이길래 엔비디아 주가를 하루에 15% 넘게 끌어내리고 그리고 전 세계 AI 업계를 패닉에 빠뜨리고 있는지, 그리고 딥시크를 업무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딥시크를 둘러싼 5가지 질문을 통해 딥시크에 대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2024년 12월에 발표된 딥시크 V3 모델은 서구권에서 개발된 LLM 모델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을 보여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공개된 V3 모델은 불과 80억 수준에 불과한 적은 비용을 들였다고 알려지면서 수천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엄청난 연산 자원을 축적해야만 고성능 AI를 개발할 수 있다고 믿어왔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업계 선두그룹들은 최소 수조 원 단위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들여서 AI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의 발표는 워낙 충격적이라서 혹시라도 자금을 축소해서 발표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기까지도 했습니다. 하지만 발표한 논문에서 학습 방법을 공개했기 때문에 비용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2025년 1월 20일에 발표된 딥시크 R1 모델은 강화학습이라는 기법만으로도 뛰어난 추론 성능을 얻어낼 수 있음을 증명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오픈AI의 O1 모델과 비교했을 때 수학이나 영어, 코딩 부문에 있어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성능을 갖추면서도 최대 97%까지 더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서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최근 오픈AI가 무료 사용자를 대상으로 최신 모델인 O3 미니를 제공한다고 발표한 배경에는 딥시크 R1이 가져온 이런 엄청난 파급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을 정도입니다. 딥시크는 전 세계의 AGI, 즉 인공 일반지능을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만큼 딥시크에서 개발된 각종 모델들과 그리고 관련된 논문들은 오픈소스로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챗GPT를 개발한 오픈AI가 회사 이름과는 다르게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비해서 딥시크야말로 진정한 열린 AI 회사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나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얻고 있는 딥시크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봐야겠죠? 웹브라우저에서 deepseek.com으로 접속합니다. Start Now와 Get DeepSeek 앱이라는 두 개의 버튼을 가진 심플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Get DeepSeek 앱 버튼에 커서를 올려두면 QR코드가 나타나고 이 QR코드를 이용해서 딥시크 앱을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Start Now를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챗GPT나 클로드, 퍼플렉시티 같은 다른 생성형 AI와 거의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 위에는 대화창이 있고 왼쪽 아래에는 설정창이 나타납니다. 오른쪽에는 이 부분에 결과가 표시되는 결과창이 있고 그 아래에는 프롬프트 창이 보입니다. 프롬프트 창에는 몇 개의 아이콘이 있고 이것 또한 챗GPT와 비슷합니다.
첫 번째 아이콘은 딥시크 R1 버전을 선택할 수 있는 아이콘이고, 두 번째는 프롬프트로 질의할 경우 인터넷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져올 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클립 아이콘을 사용하면 이미지나 데이터를 업로드해서 작업할 수 있고, 맨 오른쪽 아이콘은 프롬프트를 작성한 다음 제출하는 아이콘입니다. 이렇게 해서 딥시크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실제로 딥시크를 사용해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정보를 제대로 검색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군지 물어볼까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제출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엔터키를 누릅니다. 현재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났습니다만, 서치 아이콘을 활성화시키고 질문을 했을 경우 현재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어 있고 기재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최신 정보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생성형 AI 사용 초기의 환각 현상의 대표 사례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웃지 못할 이야기는 생성형 AI 초기에 생성형 AI가 어떻게든지 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무리수 중의 하나였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환각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였죠. 하지만 지금은 사건의 배경과 원인 그리고 현재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대화창에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도 있고 새로운 대화창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뉴 챗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대화창이 나타나고 여기에서 대화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클립 모양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이미지를 하나 업로드한 다음 이미지로부터 텍스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이미지가 업로드가 되고 업로드가 완료되면 프롬프트 창 위쪽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하고자 하는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방금 업로드한 이 이미지는 어떤 것이냐면 아주 간단한 표 형태가 이미지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 이미지 내용 중에서 텍스트에 해당되는 부분만 추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미지를 표로 만들어 달라고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한 다음 엔터 또는 제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잠시 기다리면 이미지에서 텍스트 부분을 추출해 줍니다. 원본 이미지와 비교해 보면 동부에서 중부까지 그리고 실적은 100에서 200까지 일치함을 알 수가 있죠. 이 내용을 범위로 지정한 다음 복사를 해서 워크시트나 워드 같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 원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딥시크를 이용해서 엑셀 수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의 OA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H열에는 평균 점수가 있고 I열에는 평균 점수에 따른 등급을 구하고자 합니다. 등급을 구할 조건은 평균이 90 이상이면 S, 80 이상이면 A, 70 이상이면 B, 그 미만이면 불합격으로 표시를 하고자 합니다. 실무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다중 if 수식을 사용하면 되죠. 직접 작성하지 않고 딥시크를 이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딥시크 화면으로 가서 새로운 대화창을 열겠습니다. 프롬프트 창으로 간 다음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첫 번째 평균 점수가 들어있는 셀이 H4셀이었죠. H4셀에 숫자가 있다. 90 이상이면 S, 80 이상이면 A 이런 식으로 해서 엑셀 수식을 알고 싶다라고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엔터 또는 제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결과창이 나타났습니다. 창 오른쪽 위에 있는 카피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카피드라고 표시가 됐었죠. 워크시트로 가겠습니다. I4셀로 간 다음 컨트롤 V를 누릅니다. 88점이면 80 이상이기 때문에 A가 맞죠. I4셀에 있는 이 수식을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나머지 셀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불합격 B, A, 제대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만 제대로 잘 작성해서 전달한다면 아무리 복잡한 수식이라도 딥시크를 이용해서 쉽게 결과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70 이상이면 B라고 해야 되는데 불합격이라고 표시가 되었죠. 아마 이것은 그렇죠. 소수점으로 나타냈을 때 69.7이기 때문에 불합격이라고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평균에 대한 소수점 자리를 늘려보면 보다 명확하게 불합격이라고 표시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생성형 AI 업계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딥시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딥시크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딥시크에 접속하는 방법과 기본적인 화면 구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챗GPT나 다른 생성형 AI를 사용해 보았다면 즉시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화면 인터페이스는 아주 비슷했고 심플했습니다. 딥시크를 활용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시간으로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고 이미지를 표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딥시크로 엑셀 수식을 작성하고 VBA 코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챗GPT와 비교했을 때의 장단점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